언제까지 가야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냐? 지금으로서는 2023년 대한민국의 현재 20대에는 50대가 돼도 힘들어. 국가의 체질이 바뀌어야 돼, 이거는. 반갑습니다, 구독자. 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네, 오늘 해볼 내용은 뭐죠? 생산학이랑 경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경매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이 채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채무를 불이행하는 순간이 오면 보통 이제 집에 빨간 딱지 붙이죠. 압류를 하는데 그 압류된 부동산을 팔아서 그 나온 돈으로 그분의 채무를 갚게 되는 거를 이제 경매 물건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팔아서 갚을 수 있는 거면 자기가 팔면 되죠. 경매로 나오면 실제 이 물건 값의 거의 반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경매까지 물건이 나왔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뭐 그 안에 살고 있는 분들이 절대 나가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집에 문제가 좀 있는 상태가 있다던가 아니면 그 서류상으로 그 집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아 있다던가 보통 그럴 때 경매로 많이 나와요. 주택 청약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지어지면 아파트를 누군가한테는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인기가 많게 되거나 혹은 이 집이 되게 자리가 좋다, 인기가 있다 이럴 경우에 그 집은 누구나 사고 싶겠죠. 근데 이제 이게 아파트를 약간 공공재로 생각을 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이 분양권을 누구한테 먼저 줄 거냐라는 순위를 매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통장이 청약통장이에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티켓 같은 느낌인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우리는 경쟁을 시작해 볼 수도 없겠죠. 그러니 그 통장은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주택 청약이 당첨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혹시 이성님만 가지고 있는 가장 좀 높은 꿀팁이 있을까요? 근데 이건 뭐 저만 갖고 있는 꿀팁은 아니고 어차피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택 청약으로 해서 순위를 높이는 거는 누가 더 주택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규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누가 가장 집이 필요할까요? 가족, 부양할 가족이 아주 많고 내가 집이 없은 채로 산 지가 오래되면 오래됐을수록 그리고 이 청약 통장을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순위는 올라가게 됩니다. 국가가 무언가 복지를 만들어낼 때는 방향성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주택 청약을 통해서 아파트를 어찌됐든 좀 공정하게 혹은 부의 어떤 이동 차선이 될 수 있는 느낌으로 조금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가 주택 청약이었겠죠. 근데 그 주택 청약 점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어떤 불만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아니 20대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신혼부부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30대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30대가 된 게 아니고요. 40대는 어느 날 갑자기 40대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20대를 지났고 30대를 지났겠죠. 20대에 돈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30대가 된 거고 제가 볼 때는 20대 분들보다 그 30대 분들이 집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분들한테 먼저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저뿐 아니라 뭐 다른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니 정책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에 와서 아이를 낳는 게 중요한데 아이를 낳을 수 있게 집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전에 아이를 낳았던 분들한테는 집을 하나씩 다 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지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군가를 찍어서 누군가한테만 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청약은 되게 좋은 제도인 거는 맞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청약은 복권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어느 날 나한테 일확천금의 기회가 오는 그런 어떤 복권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이 주택 청약이라는 건 정말로 집이 꼭 필요하고 그 집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제도죠. 사실 이 20, 30대 분들이 주택 청약의 혜택을 보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일단 분양 가족이 없는 상태니까요. 그리고 통장을 가진 게 물론 10대부터 해서 한 10년 정도 갖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내 피 같은 돈을
이자율도 얼마 안 되는 통장에다 넣고 10년을 버텼는데 나는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좀 소외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 해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거나, 그건 도저히 못하겠다면 그 등수에 해당하지 않아도 할 수 있을 만한 아파트를 찾아봐야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아쉽지만 아주 좋은 곳에 있는 정말 가격이 확 올라갈 것 같은 집은 구하기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택 청약은 로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언제까지 가야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냐? 지금으로서는 2023년 대한민국의 현재 20대에는 50대가 돼도 힘들어. 국가의 체질이 바뀌어야 돼. 이거는 전 세계는 공장이 필요하고 물건을 만들어주는 데가 필요했어. 우리나라가 그걸 만들어줬어. 그동안 삼성도 있었고 LG도 있었고, 그것뿐 아니라 여기 엄청 많잖아. 공장들 다 그걸 만들어갖고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걸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게 된 거야. 이만큼. 그게 누구냐? 우리 부모 세대 혹은 바로 우리 윗세대까지 그렇게 살았어. 근데 지금 전 세계에 공장을 필요로 하겠죠. 여전히. 그 공장을 누가 하고 있는 줄 알아? 중국이 하고 있어. 중국이 대신 다 만들어.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훨씬 싸고 훨씬 더 좋은 걸 만들어. 그러면 중국에서 만들까? 우리나라에서 만들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생산율이 쭉 떨어지고 있단 말이야. 만들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다 중국이 만들지.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도 뭔가 성장 동력이라는 게 필요한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동력이 없어졌어. 사실은. 그 다음 단계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동안 생산을 많이 했어. 그럼 더 좋은 기술 만들고 더 좋은 거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를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없어. 그게. 이 상태가 되면 모든 게 제자리에 멈추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론 물가는 그대로지만 우리 월급도 그대로야. 성장하지 못하거든.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 부자가 되려면 뭔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기회가 많이 사라진 거지. 실제로 니네가 50대가 돼도 힘들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솔직한 마음은 그래. 20, 30대 때 내가 정말로 조언을 한다면 분수에 맞는 집을 살아가고 싶어. 집이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해.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 내가 이 집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나한테 모여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떤 제도들을 이용해서 쓰려고 하는데 제도가 1, 2, 3, 4번 있어. 그 중에서 1번 쓰고 2번 쓰고 이거를 공부하는 시간도 필요하겠지. 지금 우리 유튜브를 보는 것처럼 그 시간도 보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그 직업에서 나한테 돈을 줄 때까지 익숙해지고 내가 그걸 잘하게 되고 그런 시간들도 필요하겠지. 혹은 내가 사업을 할 수도 있어. 이제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는 없지. 자, 어찌됐든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택 청약이라는 건 물론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런저런 방법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주택 청약이 하고 싶으시면 당장 빠른 곳에 가까운 데 있는 은행 창구에 가시면 얼마짜리를 들어야 되고 어떤 지역에 하려면 어떻게 되고 지역인지 서울인지 그리고 뭐 공공주택인지 아니면 사설 아파트인지에 따라서 입금하는 금액도 다를 겁니다. 저는 적극 추천을 해요. 일찌감치부터 해놓고 내가 어떤 조건에 충족되면 그거를 써먹는 건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피디님이랑 얘기를 나눠보니 저희 가지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한편으로는 분수에 맞는 집을 사야지 무슨 생각이냐라는 말을 하고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쵸, 그런 욕심을 가지면 왜 안 되나 싶기도 합니다. 욕심은 누구나 가질 수 있으니까요. 다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의 크기만큼 자신이 열심히 살아야 될 시간도 굉장히 길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욕심은 전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심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고요. 욕심은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욕심은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는 무언가이기도 해요. 욕심 때문에 사람은 죽죠. 그러니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알고 그 욕심의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욕심을 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게 훨씬 더 행복하거든요. 인생은 어찌됐든 내가 저기까지 가는 길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저기까지 그냥 가는 길이에요. 뭐 잘하고 못하고는 없습니다. 저기까지 즐겁게 가면 돼요. 나는 저기까지 가는데 춤추고 가고 싶으면 춤추고 가는 거고 울고 싶은가 하면 울고 가는 건데,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됐다고 해서 남을 원망하지는 맙시다. 그건 피해의식이에요. 그 생각을 가지면 끝없이 나를 괴롭힐 뿐이에요. 그 생각을 빨리 내려놓고 빨리 내가 행복한 방향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봐줘서 힘들었죠? 힘내요. 이거 그 말밖에 해줄 말이 없네요.